저는 트리거 자체는 이제 매듭으로였다고 봐요. 4-4-2로 수비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일단 양자택일이 걸려요. 내 눈앞을 막을 거냐, 내 등 뒤를 막을 거냐.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순간적으로 딸려가게 예, 되고. 딸려가게 되죠. 팀버가 여기로 들어가고 수비 맨디가 사이드로 떨어지는 거죠. 데클랑 라이스가 반대쪽에 있다가 끌고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수비 맨디가 여기서 공을 안 주고 이렇게 접거든요. 왜 안 주냐?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은 선수가 연계돼서 로테이션이 돌아가다 보니까 후방이랑 전방이 완전히 분리가 돼 버린 거죠. 어제 중계 때문에 경기를 바로 라이브로는 제가 못 봤다고 들었는데 예. 예. 아스날 팬이시잖아요 어쨌든. 그쵸. 이제는 그렇게 됐죠. 여기 아스날 아스날 티까지 입고 오셨는데 네네. 경기 진 거를 다시 보는 거는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원래 다 보긴 해요. 진 것도 다. 예. 오늘은 새벽에 중계를 하고 오니까 조금 피로가 좀 더 가미가 됐다. 예. 습석거리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고요. 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골이 많이 나왔죠. 일단은 골이 많이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시티 잡고 아스날 잡았어요. 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정말 흔치 않잖아요. 최근 흐름들을 보면. 그렇죠. 가장 큰 대어 둘 잡았다. 그리고 최근에 아스날이 리그에서 승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지만 굉장히 또 힘든 것으로 유명한 인테르 원정 가서도 그러니까. 예, 굉장히 또 경기 잘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아스날을 잡은 거에 대한 뭔가 그 부스트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유 캐릭 감독 임시 감독이었는데 맨시티 아스날 잡아냈고 반면에 이제 아스날은 사실 시티가 맨유한테 잡혔잖아요. 그리고 시티가 이번에 영입을 뭐 게이도 하고 세미뇨를 하긴 했지만 최근의 흐름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만약에 이겼으면 승점 차를 정말 크게 벌릴 수 있었던 또 중요했던 분수령이었는데 결과가 정말 재밌는 결과. 2대3 또 펠레 스코어가 나왔어요. 네. 2-2까지도 어느 정도는 뭐 그냥 받아들일 법했는데 워낙 또 극적으로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세스코가 들어와서 득점에 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3-2 스코어가 나왔고 득점도 그리고 마지막 골은 정말 좀 멋있게 들어가잖아요. 예. 쿠냐가 거리가 있는데 슈팅을 했는데 맨유 팬들뿐만 아니고 이제 약간 중립 네. 제3의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경기를 봤다면 그래도 꽤 볼만한 경기였지 않나. 와. 예. 그렇게 생각이 저도 돼요. 라이브를 봤는데 2대2 까지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보다가 3대2 되는 순간 진짜 소리 질렀어요. 뭐랄까 이 딱 이 샤우팅이 나오는 와 이게 들어가? 이걸 맨유가? 막 약간 이런 이제 워딩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90분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이 아무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골 관련된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골을 꼭지로 해서 경기를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올 수 있는 베스트 자원은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반면에 이제 약간 의구심까지는 아니지만 쪼끔 약간 의아했던? 의아했던 약간 고개가 갸웃할 만했던 거는 최근에 어쨌든 요케레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선발로 나오고 있었는데 주중에 있었던 인테르전에서도 제주스가 선발로 나왔고 그러니까요. 되려 이제 많이 생각을 했던 거는 주중에 인테르 대 제주스가 나왔던 게 쪼끔 로테이션이다.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랑 할 때는 요케레스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되려 이번에 유나이티드전도 제주스가 좀 선발로 나왔었죠.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셔서 한번 생각이 든 건데 이날 맨유를 상대로 요케르스가 나오지 않고 제주스가 나왔던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네.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따로 언급은 없었고 반면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략적인 관점에서 상대를 더 공략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장치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에 감독 코치라는 거는 선수들의 훈련이나 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선발 라인업을 결정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경기가 중요하긴 하고 결과값이지만 훈련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선수를 선발 명단을 정해야 되는 게 감독 코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주스가 최근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고 뭔가 훈련에서의 모습도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좀 투입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요케레스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되고 나서 보게 되면은 리산드로가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 많이 좀 보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케레스가 득점을 한다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특히 리산드로랑 직접적으로 계속 매치업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이게 균열이 생기는 게 보였고 특히 이제 어쨌든 간 가지고 있는 게 선수가 피지컬적인 우위가 있는데 그렇죠. 사이즈가 워낙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저도 보통 이런 얘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만 요케레스가 오늘은 먼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뭐 저는 훈련장에서 일어난 일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옳다 그르다는 일단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선취골은 일단 아스날이 먼저 넣었어요. 전반 초반쯤에 이제 선취골을 먼저 넣었는데
했는데 그 상황도 상당히 재밌었고 리산드로의 자책골로 나왔던 이제 그 상황부터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경기 초반 자체는 아스날이 좀 많이 압도를 했었죠. 압도적으로 좀 경기를 해줬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아스날 얘기를 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아스날 공격 형태는 일단은 경기장을 4등분한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쿼터를 넘어선 지점부터는 이제 약간 로테이션이 돌아가게 돼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실질적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그 구심점 자체는 3-2-5 형태로 혹은 3-4-3 형태로 경기를 하는데 중앙 미드필더 두 자리, 이 네. 더블 피벗 중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를 한 자리 비워놓고 기본적으로는 데클랑이 약간 반 라인 정도 위에 있다가 오게 되면은 이날은 인카피에가 나왔는데 칼라피오리가 나왔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왼쪽 풀백 자리가 이쪽 공간을 가져가죠. 그렇죠. 여기서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테이션이 돌아가고 보통은 이제 오른쪽 풀백이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쓰리백이 갖춰지게 되고 근데 좀 더 다양한 상황도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웨데고르가 보통은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수비맨디라고 하면은 센터백이 벌어지고 수비맨디가 떨어지고 웨데고르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오른쪽 풀백이 팀버나 혹은 화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 로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맨유의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챔피언스 리그로 치면은 인테르나 바이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이언은 원래 대인 방어를 좀 하는 팀이긴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대인 방어로 조금 어쨌든 수비 방식을 취하고 반면에 유나이티드는 계속해서 뭐 우리가 다 보는 거지만 미들블록 정도로 해서 지역 방어를 계속해서 좀 취했어요. 부분적으로 물론 측면 같은 경우는 대인 방어를 부분적으로는 가져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들블록에서 시작을 하고 결국엔 그건 원하는 건 거죠. 미들블록에서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해야 본인들이 공을 뺏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 뒷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맨투맨으로 갔을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한 명씩 잡게 되면은 공을 뺏었을 때도 상대 선수와 가까이 있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공간을 활용하는 트랜지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 사실상 맨투맨 자체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공격 트랜지션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약간 상대의 공격 자체를 무마시키기 위한 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공격 트랜지션까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약간 비중이 떨어진다고 보죠. 좀 무리가 있다. 네. 비중을 따져본다면? 네, 그래서 그냥 온전하게 조금 더 상대가 잘하는 거를 무마시키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반면에 이번 경기에서처럼 이제 유나이티드처럼 미들블록으로 수비를 하게 되면은 등가 공격 트랜지션을 조금 더 가져가겠다는 의도나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유나이티드가 이런 식으로 경기를 좀 접근 방식 자체를 취했죠. 그래서 아스날의 경우에는 이렇게 3-2-5 형태로 경기를 가져갔는데 경기 중에서 결국에 포커스가 됐던 부분은 이제 형태에 좀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스날은 이제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형태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격 국면에서 3-2-5 형태로 공격을 하는 팀들이 원하는 구도는 뭐냐면은 좌우에 있는 윙이 사사이라고 하면 특히 이 윙이 본인들이 공을 가지고 있는 센터백에 점프해서 뛰쳐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이걸 원하고 이걸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도 자체가 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넘어갔을 때 특히 이제 투톱으로 수비를 하게 되면은 공이 한쪽으로 왔다가 반대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 여기서 이 3대2 우위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좌우 폭 관점에서 뭐 봤을 때 이제 3대2 우위가 생기게 되고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인데 왔을 때 이렇게 생기면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페어 경기 중에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는 공격한 팀 선수랑 짝이 지어지게 되거든요. 네. 마크 관점에서 보면 짝이 지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짝이 지어진 거고 그러면서 3대2 수적 우위가 발생하고 중앙 같은 경우에는 뭐 등 뒤를 막던지 아니면은 눈 앞을 막던지 어쨌든 페어가 이제 짝이 지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3대2로 넘어오게 되면은 높이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라인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 선수에 대한 책임이 이제 어디로 넘어간 거야? 1선이 아니고 2선으로 넘어간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이 되는 게 윙 같은 경우는 강요를 당하는 거예요. 야, 너 공가진에 막을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대인방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많은 경우가 3-2-5로 경기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형태는 풀백이 우리가 메잘라라고 하는 선수를 막고 그리고 윙이 내려와서 이 측면에 있는 좌우폭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를 막게 되죠. 여기서 2대2 구도를 가져가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공을 가진 선수를 막을 선수가 없죠. 없고 계속해서 이제 끌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4-4-2로 수비를 하는 팀들을 이제 이번 시즌 아스날 경기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살리바가 공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지점까지 전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꽤 많이 나오죠. 네,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구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뭐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고 전술적으로 좋은 선수지만 그냥 막 무리하게 드리블을 시도하는 게 아니고 상황 자체가 이 선수에게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제 끌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맨유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뛰쳐나갔고
이제 점프가 이 구도보다는 이제 이 구도가 좀 더 많았던 거죠. 그렇죠. 이 구도가 많아서 여기서 나왔는데 나오게 되면은 보통은 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와서 공을 받아서 2대 1을 걸거나 혹은 아니면은 좀 더 큰 폭으로 이제 2대 1을 걸게 되면은 중앙에 있는 선수가 여기서 이제 끌려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됐을 경우에 가져갈 수 있는 어드밴티지는 확실한데 여기서 하나 빠졌을 때 이쪽에 결국엔 센터백이랑 이 상대 풀백에 대해서 걸 수 있는 수적 우위, 부하 자체는 순간적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내 공과 가까운 쪽에서 봤을 때는 보게 되면은 이 미드필더가 양자택일이 걸리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봤을 때 중앙에 있는 옵션을 막을 건지 아니면은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이제 옵션을 막을 건지 양자택일이 걸리는데 대부분은 수비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안쪽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맞다 보니까 보통은 여기서 멈칫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2대1 이 무조건 걸립니다. 아스날의 첫 번째 골을 보게 되면은 제가 편의상 지금은 오른쪽에 제가 있다 보니까 아스날의 오른쪽으로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 상황 자체가 아스날 첫 번째 골을 보게 되면은 그냥 보셨을 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아 이거 뭐 자책골이네. 그냥 뭐 얻어 수가 걸려서 없었네. 예, 얻어 걸려서 그냥 뭐 들어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구도가 반대쪽에서 일어났죠. 왼쪽에서. 예, 네. 반대쪽에서 일어나서 위치로 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인카피에가 안쪽에 들어가 있었고 이제 공을 갖게 됐을 때 윙이 뛰쳐 나오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디알로랑 은베모랑 위치가 바뀌어서 은베모가 오른쪽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 뒤를 막을 거냐 아니면 눈앞을 막을 거냐인데 미들블록으로 일단 수비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등 뒤를 막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두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은베모가 원래는 이 위치가 아니었고 역할이 바뀌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판단 관점에서 좀 의식 정도가 달랐겠죠. 아마. 아, 그쵸. 예, 그러면서 여기서 뛰쳐 나갔고 그때 이제 인카피에가 나가서 이제 공을 받게 돼서 여기서 들어오면서 크로스가 한번 이제 올라간 거죠. 아. 네. 그게 시작이었네. 예, 그렇게 되고 이제 물러났을 때 여기서 크로스가 반대쪽으로 크게 올라갔죠. 크게 올라가서 사카한테 공이 떨어졌는데 사카가 최근에 이제 득점이 없다고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솔직히 근데 사카가 전술적인 판단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 득점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선수의 커리어에서 약간 거의 정점에 있는 시즌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득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종래에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판단 관점에서 제가 사카가 이번 시즌 거의 절정이다, 최고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카라는 선수는 이 아르테타라는 감독이 온 다음에 막 풀백으로도 나오던 걸 윙으로 바꿨잖아요. 네. 특히 이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바꿔놨는데 그러면서 발생한 가장 큰 어드밴테이지는 뭐냐면은 웨데고르랑 이제 뭐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 화이트였고 그렇죠. 이번 시즌에서는 이제 팀버인데 3맨 게임이나 2맨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 판단이 굉장히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득점 때도 보시게 되면은 더블 팀을 왔을 때 맞아요. 이게 물론 선수 개인의 판단이지만 사실은 팀적인 거긴 해요. 왜냐면 제가 투맨 게임이나 쓰리맨 게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유는 뭐냐면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주도적으로 판단을 하긴 하지만 그 판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 주변에 있는 선수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선수가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아스날은 그 투맨 게임, 쓰리맨 게임 자체에서 웨데고르나 팀버 혹은 화이트가 엄청나게 상황 자체를 이 국면에서 이 따로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2대2, 3대3에서 굉장히 상황 조성을 잘해주고 득점 장면도 결국에는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은 더블팀 했을 때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오는 거는 웨데고르가 대각선 뒤에 있어서 여기서 대각선 뒤로 주면은 잡아놓고 여기서 들어오는 이제 파포스트 쪽으로 예. 이렇게 쭉 물러서 들어오면은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물론 공이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면 몸을 돌려서 맞기는 하겠지만 쉽지 않죠. 예, 일단은 백라인 자체에서 여기서 부하가 들어가고 여기서 2대1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로로 봤을 때 마지막 수비수에 대해서 2대1이 걸리는 건데 이제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이제 득점 장면을 보게 되면 여기서 사카가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 둘의 갭 그렇죠. 예, 인터벌로 패스를 줬고 오, 여기서 바로 이제 웨데고르가 또 다이렉트 처리를 했다가 이제 들어갔죠. 예, 자책골까지 들어갔죠. 거기에 있었던 선수가 또 팀버였고. 네. 그래서 위치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책골 들어갔네. 그냥 뭐 얻어 걸렸나 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역 방어로 사사이를 했었고 그리고 반대로 아스날의 경우에는 3-2-5 형태로 공격을 지공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기본 틀에 의해서 전술적인 구조 혹은 전술적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득점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뜯어 보니까 어쨌든 시작 자체는 아스날 입장에서 왼쪽에서 시작이 됐고 네. 미들블록을
어쨌든 공략하는 그 포인트가 측면 미드필더를 끌어당김으로써 시작이 됐던 게 또 아스날이 잘하는 오른쪽에 이 3대 2 구도 여기까지 딱 연결되면서 그 선취골을 어떻게 보면은 아스날이 원했던 상황대로 그대로 들어가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뭔가 느낄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공을 오래 가지고 있는 팀이 조금 더 경기를 주도한 것 같은 느낌을 확실히 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기인해서 이제 찬스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맨유 같은 경우가 지난 뭐 맨체스터 더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지만 사실 수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보니까 공 가지고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찬스가 막 엄청나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골이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아스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아스날이 잘하는 것에 의해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아스날이 경기를 잘하고 있었다. 예,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맨유 입장에서는 아스날이 잘하던 거를 그대로 한 거라서 실점했을 때도 좀 어쩔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이 든 건데 아스날이 오른쪽에서 3대2 구도가 좋잖아요. 예. 그러면은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 지금처럼 4-4-2로 수비를 할 때 미드필더가 한 명 내려와서 3대2까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대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상적인 대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3대 2는 안 나오게 하는 거죠. 최대한 이제 3대2까지는 안 나오게 네. 하는. 3대 2까지는 안 나오게 해서 가능하면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윙은 풀백이 맞고 그리고 이쪽에서 오는 풀백의 경우는 윙이 맞고 미드필더까지 와서 이제 3대 3 구도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크로스가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보통은 미드필더 같은 경우 안쪽에 있을 때도 있고 센터백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또 안에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3대 2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틀 자체는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3대 3이 되는데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카가 1대 1에서 퀄리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더블팀이 오게 되고 더블팀이 온다는 건 결국에는 한 명한테 두 명이 고정된다는 거다 보니까 3대 3인데 결국에는 하나가 1대 0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스날 같은 경우는 정적으로 그리고 2대 2 뭐 3대 3, 3대 2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이 계속 공 따라서 이제 돌아가거든요. 이제 공이 움직였을 때 한 선수가 공을 가지고 밖으로 가면은 거기서 이제 또 들어가서 수비의 등 뒤로 계속해서 움직여서 로테이션이 돌아가는데 여기까지 이제 실제 경기장으로 봤을 때 박스 근처 높이까지 오면은 일단 이쪽에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다이렉트로 한 번에 뭔가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왔을 때 결국엔 여기서 득점까지 갈 수 있는 플레이를 뽑아낼 수 있느냐. 결국엔 마진 싸움인데 그 마진 싸움에서 아스날은 조금 많이 우위에 있는 팀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하는 팀은 계속 이 시스템을 아스날은 동일하게 가지고 나오잖아요, 동일한 퀄리티의 좋은 네. 수준으로. 그럼 그만큼의 동일한 수비 퀄리티가 매 순간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상당히 쉽지 않겠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수비 입장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은 공의 시선이 어떤 식으로든 고정될 수밖에 없는데 180 도다 보니까 등 뒤라는 공간이 발생하거든요. 등 뒤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등 이게 뒤 포인트가 또 되는. 네. 등 뒤로 돌아가서 이제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다. 초반에 아스날이 이 골이 나오면서 어쨌든 흐름은 사실 맨유 입장에서는 쪼끔 전반전은 부침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가 한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고거를 한번 찝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스날의 첫 번째 실점 같은 경우도 보통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긴 한데 결국에는 아르테타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보통은 일어나지 않는데 보통 일어나지 않는 에러에 의해서 실점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스날의 실점 자체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양면성이죠. 그 형태 때문에 공격이 잘 되는 것도 있는데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한계점 혹은 점. 예. 많이는 발생하지 않죠. 쉽게 해서 완성도라고 치면은 아스날은 그걸 행하는 완성도가 높고 그리고 그 완성도란 건 결국에는 선수들의 그 판단인데 그렇죠. 그 완성도가 선수들의 판단에 근거해서 높기 때문에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다. 그 100%는 아니니까. 네. 거기서 이제 결국 실점을 했다는 건데 음. 이것도 결국에는 보면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이 선수 로테이션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따지고 보면은 이런 로테이션 형태 아스날이 가져가는 로테이션 형태 이 빌드업 할 때에 이 한 자리를 원래 비워 놓고
여기서 뭔가 선수들이 돌아가는 형태 같은 경우가 보면은 우리가 불과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축구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는 솔직히 아니긴 해요. 그쵸. 예, 네. 아니긴 한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은 수비로 전환되는 속도가 워낙 현대 축구에서 점점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미들블록이나 특히 미들블록으로 수비를 했을 때 수비를 하는 팀들의 간격 유지나 그 컴팩트함 자체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좀 더 큰 폭으로 좀 더 많은 선수가 하나의 유닛으로 묶여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뭐 투맨 게임, 쓰리맨 게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개념 자체는 원래는 이제 어디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농구나 혹은 이제 발로 하는 종목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원래는 풋살에서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로테이션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뭔가 약점 혹은 양면성이어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풋살이나 농구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5대 5잖아요. 그렇죠. 5대 5고 이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지점 자체가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는 페넌트레이션 그러니까 상대의 지역. 상대 지역, 상대 골대 근처에 가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좁고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가 개입하는 종목에서 상대 골대 근처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동선이 순간적으로 조금 꼬이더라도 실점까지 그게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축구에 비해서는 적죠. 훨씬 좀 낮죠. 음. 훨씬 더 확률이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스날의 경우에는 아까도 뭐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최후방에서 상대의 1선과 2선을 넘어서기 위한 과정에서 그거를 행하는 팀이에요. 와, 그러면 스포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형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점할 때 상황을 이제 좀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한 끗 차이인 게 패스가 한 번만 들어갔어도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이 되면서 이 시퀀스가 끝났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이 안 들어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실점까지 이어진 건데 상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딱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4-4-2가 있고 3-2-5 형태로 있는데 저는 트리거 자체는 이제 웨데고르였다고 봐요. 웨데고르가 여기 있는데 웨데고르가 기본적으로 이게 아마 메인우였을 거예요. 네네. 네, 메인우였을 텐데 여기서 메인우의 경우에는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4-4-2로 수비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일단 양자택일이 걸려요. 그렇죠. 내 눈앞을 막을 거냐 내 등 뒤를 막을 거냐. 근데 이제 웨데고르가 트리거를 당긴 게 뭐냐면 등 뒤에서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메인우의 경우에는 여기서 양자택일이 걸려서 순간적으로 딸려가게. 딸려가게 되죠. 딸려가게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그런 발생하는 공간은 뒤쪽이죠. 뒤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엮여서 로테이션이 태엽 돌아가듯이 돌아간 게 뭐냐면은 여기서 아마 팀버였을 거예요. 팀버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수비맨디가 사이드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한 공간은 어디요? 이 자리. 더블핏, 자리. 더블핏 뭐 미드필더 중에 한 자리가 이제 비면서 발생하는데 여기서 공이 나오는 시점에 데클랑 라이스가 반대쪽에 있다가 끌고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데클랑 라이스 이 순간의 제스처를 보시게 되면은 수비맨디가 여기서 공을 안 주고 이렇게 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 줘야지 왜 안 주냐? 왜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판단이란 게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살려서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등을 지고 있고 결국에는 오른발로 수비랑 먼 발로 잡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게 되면 그냥 오른발로 돌려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비는 뒤에서 따라오게 되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곧바로 백라인 봤을 때는 거의 이제 6대 4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죠. 6대 4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수비맨디가 공을 주지 않았고 데클랑은 넘어갔죠. 이 상황까지 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근데 로테이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딱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완전히 비어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여기죠. 백라인 어쨌든 간 로테이션이 돌아가고 뭐 어쨌든 뭐 지지고 볶고 할 수는 있는데 로테이션의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어디로 가든 특정 자리는 계속해서 지켜줘야 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줘야 된다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공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트랜지션을 감안하면은 그 자리들이 항상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은 선수가 연계돼서 로테이션이 돌아가다 보니까 후방이랑 전방이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 거죠. 분리가 돼버린 거고 여기서 수비맨디가 패스가 들어갔는데 저는 그러니까 판단은 그래요. 1차적으로는 여기서도 좋은 플레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여기서 공이 들어갔다면 이게 좋은 플레이가 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래도 근데 저는 들어갔어도 이제 만약에 좀 얘기를 해봐라라고 하면 얘기를 할 만한 부분은 그러면은 그래도 웨데고르는 여기서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네.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웨데고르가 여기서 끌고 간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지역 방어를 혼돈시키기 위한 건데 원래는 이제 대인 방어를
깨기 위해서 좀 많이 나와요. 대인 방어를 깨는 관점에서 제일 효율적인 게 뭐냐면은 데리고 들어가는 거. 예,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제 관점이 두 개죠. 가로 세로로 봤을 텐데 전방에 있는 선수가 최후방까지 내려온다거나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예,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선수가 지금 바이언 뛰고 있는 해리케인이죠. 그렇죠. 해리케인 최근에 바이언 경기 보면 막 센터백 그렇게 라인까지 와 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인 방어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렇죠. 이제 거의 안 가게 되죠. 네, 특히 9번은 이제 센터백이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여기가 완전히 비어버리고 들어가는 걸 대응을 못 하니까 방금 이제 외대고랑 데클랑이 했던 것처럼 가로 관점에서 왼쪽 유닛이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오른쪽 유닛이 이제 왼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근데 외대고루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넘어갔을 때 이거를 인지를 했으면 여기서 이제 내려왔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결과론적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들어갔을 때 외대고루가 있었으면은 그냥 잡고 돌 수 네. 있고. 받고 그냥 끝났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받고 끝났을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만약에 따라와서 못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왼발린다 보니까 그냥 돌려놓고 사이드로 나갔을 수도 있죠. 정말 이 찰나의 순간이지만 외드고르의 이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제 생각에는 근데 제스처나 선수들의 바디 포지션 그리고 시선을 보게 되면은 데클랑이 여기서 나갔다 보니까 여기서 이미 상황이 타개가 됐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근데 여기서 들어가진 않았고 여기서 하다가 압박 들어오니까 여기서 백패스가 나갔는데 그대로 뺏겨서 이제 실점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순간 딱 한 번 분리가 되면서.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수비맨디의 기술적인 실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예.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도 있죠. 왜냐면 백패스가 이것도 라야한테 그냥 연결이 됐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길게 한번 차고 이제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도 언급을 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아르테타거나 아니면 혹은 아스날의 코칭 스태프면은 아마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거를 얘기를 하겠죠. 이 방금 제가 설명한 이 시퀀스 관점에서 얘기를 할 거고 이미 기술적인 실수가 유발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구도 자체가 여기가 하나가 있게 되면은 2대2 플러스 1이 되는데 2대2니까 얘네가 등 뒤를 의식을 안 하고 가버리니까 기술적인 실수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도 이 둘이 공격에 있는 제일 최전방에서도 이 둘이 이 상황을 뭐 인지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네. 유독 강하게 또 붙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2 대 2? 야 이거 1대 1로 붙으면은 밀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갔던 게 또 포인트가 됐기도 했고. 근데 이번 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까지 합쳐서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실점했던 적은 제 기억으로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 없는데 처음에 이제 요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한 번쯤은 이게 터져 나오더라도 예, 크게 놀라울 거는 없다. 예,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필 또 이게 맨유전에 발생이 돼서 네. 중요한 순간에 발생이 된 게 그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스날의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네. 특히 경기 자체가 워낙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흐름이 좋았는데 골이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낼 때도 있고 좋은 플레이가 골을 만들어낼 때도 있는데 이제 전자의 관점에서 결국엔 골 자체가 이 플레이에 대한 흐름, 이 경기의 컨텍스트 자체를 완전히 좀 바꿔놨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죠. 아르테타 감독이 저도 이제 자코치님이 하고 이걸 찍으면 항상 인터뷰를 찾아보고 오거든요. 네. 근데 아르테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실점했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이게 실수를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보니 이 구조에서 이 미스가 난 게 생각보다 이제 치명적이었던 거죠, 아스날에게는. 저도 뭐 작년에 팀 들어가서 이제 경기 굉장히 많이 하긴 했지만 그전에도 뭐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프로로 오게 되면은 골의 힘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리고 특히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관점에서도 골 자체가 상황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한 번 일어나고 말 상황이 아니고 향후에도 뭔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만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 관점에서 피드백을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골 자체가 그런 거를 바꿔버리게 되면 사실 피드백을 주는 관점에서도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반전 끝나기 전에 1대 0으로 이기고 있든 아니면 0대 0이든 실점을 안 하고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게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실점을 해버리게 되면은 거기서 줄 수 있는 피드백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게 돼버려요. 왜냐면 컨텍스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후반전에 그 상황이 똑같이 규칙성을 가지고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도 플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다 꼬일 수가 있는데 음. 그리고 실제로 아스날이 이제 모르겠어요. 뭐 이기고 있었어도 그렇게 교체를 단행했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일이지만 근데 4명을 또 한 번에 바꿨잖아요. 그렇죠. 4명을 한 번에 바꿨는데 그런 관점에서의 교체도 이미 조금 물론 뭐 2대 1이 되고 나서의 얘기긴 합니다. 역전 다 오고 나서긴 네, 한데.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근데 애초에 이 실점이 없었다면은 2대 1도 없었겠죠.
그 상황도 없었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말씀하신 더 많은 일이 일어났던 후반전으로 가볼 건데 후반 초반은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맨유가 좀 주도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네. 특히나 지공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네. 후반전의 경우에는 맨유가 조금 더 주도하는 흐름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맨유가 골을 많이 넣기도 했는데 도르구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도르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도르구도 굉장히 잘 해줬죠. 이제 특히 이제 뭐 공수 양면에 걸쳐서 봤을 때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3백, 5백에서 윙백으로 많이 활약을 하다 보니까 이미 수비하는 이 트랙백 과정 자체에서도 많이 익숙해졌고 득점도 실제로 굉장히 잘 해줬고 예, 잘 해줬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오늘도 결국에는 맨유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급돼야 되는 선수는 저는 브루노 역시. 페르난데스라고 생각을 해요. 득점이 들어갈 때도 그렇고 뭐 이거는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골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브루노라는 선수가 아스날 입장에서 균형을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아스날의 경우에도 이제 미들블록까지 내려앉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브루노가 계속해서 위치 자체가 어디에 있게 되냐면은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이제 뭐 데클란 라이스랑 수비 맨디가 있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둘의 등 뒤에 있어요. 아. 네. 이 둘의 등 뒤에 있기 때문에 득점할 때도 보시게 되면 이제 막 원투가 막 들어가잖아요. 네. 도루가 주고받고 원투가 들어가는데 원투가 들어가는 이유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기서 2대 1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치. 원투를 주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대 1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간이랑 시간에 대해서 상대적인 관점인데 이렇게 공간이 예를 들어서 수비가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어서 이것도 2대 1일 수도 있거든요. 누구에게. 근데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이 선수가 조금 떨어져요. 그럼 이 선수에게는 이제 이게 2대 1이 걸려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선수한테는 이 정도 공간이어도 이게 다음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2대 1이 걸려 있는 걸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 어떻게 헤어로 묶이느냐. 네. 예. 어떻게 이 쌍으로 묶이느냐의 차이네. 네. 그래서 상황 자체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지지고 볶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근데 브루노라는 선수가 있게 되면은 공을 받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다음 액션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와 직접적으로 공에 대해서 연관되는 선수가 앞을 볼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브루노는 굉장히 적은 시간 그리고 적은 공간만 주어져도 이제 거기서 쉽게 얘기하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수적 우위 얘기하는데 그 2대 1의 수적 우위를 뽑아낼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공이 빠졌고 물론 뭐 이제 막 약간 굴절도 되고 조금 운이 따라줬던 것도 있지만 결국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발생해서 이제 득점까지 맨유가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아 브루노에 대한 새로운 설명인 것 같아요. 네. 브루노가 붙으면 이건 2대 1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특히 이제 상대 미드필더와 대립을 했을 때 상대 미드필더와 대치하는 국면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제 브루노는 솔직히 조금 저는 특이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특이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오늘 상대팀이었던 웨데고르의 경우도 그렇고 저는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마운트도 솔직히 같은 결이라고 좀 봐요. 그리고 뭐 파머의 경우에도 그렇고 보통은 다 이 포지션에 위치한 선수들은 왔을 때 공을 오래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네. 보통. 그리고 이제 저는 표현을 이제 포지션을 소모하는 선수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소모한다는 게 뭐냐면은 공을 조금 오래 가지고 있고 볼 터치 자체를 오래 하면서 공을 뺏겨서 그게 이제 턴오버로 이어질 위험도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제 기술적 전술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직접적으로 벗겨내고 득점까지 갈 확률이 높은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포지션을 말 그대로 소모하는 거죠. 이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선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공을 오래 가지는 선수다. 그리고 공을 오래 가지고 포지션을 소모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반면에 브루노는 따지고 보면은 포지션을 소모하긴 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공만 잡으면은 보통은 어디로 나가요? 바로 뒷공간 패스 이제 뒷공간 패스 들어가죠. 뒷공간 패스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알던 한창 좋았을 때 브루노는 보면은 박스 근처면 일단 거의 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슈팅? 네, 슈팅까지 가는 네.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포지션을 소모하는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 유형의 재능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그러면 재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브루노가 쪼끔 더 파머, 마운트 말씀해 주신 웨데구르보다 더 담백하고 더 현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이 더 좁아졌을 때도 뭔가 포지션을 유의미하게 소모하는 데는 더 특화돼 있는 선수고 그리고 저희가 언급했던 다른 선수들보다는 그리고 또 특화돼 있는 게 뭐예요? 트랜지션에 그러니까 굉장히 특화돼 있는 선수. 예. 상대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 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 패스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득점 장면의 경우에도 그런 시퀀스에서 이제 발생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골도 이제 골킥 차서 이제 경합 밀어놨고 여기서 세슈코가 한번 따서 네. 공이 이제 주고받고가 이어지면서 이제 웨이누가 어시스트를 했었고. 웨이누가 어시스트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보게 되면은 브루노가 떨어지는 지점에 있거든요. 음. 떨어지는 지점에 있어서 작은 국면으로 보게 되면 공과 가까운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다음 플레이가 이어지면 결국엔 그게 수적 우위가 발생을 한 거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경합한 다음에 이제 공이 빠졌을 때 세슈코가 가브리엘을 이런 식으로 딱 끌고 끌고 들어갔다가 들어갔죠. 약간만 움직여도 이게 슈팅할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결국엔 뭐 흔히 얘기하는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진 골이긴 해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이제 득점까지 가긴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근데 뭐 다 각자의 기능이 있고 각자 기능을 잘 해 줬지만 저는 그래도 한 명 꼭 꼽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면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경기를 보면서 어제 나왔던 메이누 그리고 카세미로 그리고 4-4-1 뛸 때는 한 칸 위에 있었지만 브루노 이 셋의 간격과 자코치님이 말했던 그 계속 숫자 싸움이 부분적으로 맨유 계속 이기네 중앙 쪽에서. 네. 네, 원터치로 탁탁 풀어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캐릭 감독이 전술적으로 많은 조정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브루노는 원래 그런 선수였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선에 나와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염원한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이게 3-2-5를 했을 때 브루노가 3선에 섰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가져갈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뭐 잃어버리는 부분도 있는데 브루노가 2선으로 나왔을 때는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네. 한 번만 공이 오더라도 뭔가 차이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내든 혹은 요새 얘기하는 이제 기점 패스죠. 이제 저는 이제 선수들한테는 보통 어시스트의 어시스트다. 아. 혹은 어시스트의 어시스트의 어시스트다. 근데 이게 되게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근데 거기서 그거를 전전남께서 그걸 빼버리면 그 상황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득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혹은 득점에 가까운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브루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번 경기는 실제로 이제 득점과 다 그런 식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특히나 세 번째 골 쿠냐 같은 상황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아스날이 4 명을 교체하면서 수비면들을 뺐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메리노하고 라이스로 허리를 받쳤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결국에는 뭐 세슈코가 수비를 끌고 들어가면서 공간을 맞는 것도 좋았지만 이 메리노랑 라이스가 등 뒤가 열려서 라이스가 정말 그 쿠냐를 '와 이거 큰일 네. 났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쫓아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계속 아스날이 비었던 게 물론 브루노가 잘해서인 것도 있지만 아스날 입장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나요? 왜냐면 맨유 입장에서 골이 다 이쪽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계속 발생이 됐는데. 근데 이거 자체는 저는 보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세슈코가 경합을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메리노가 이제 약간 넘어졌을 거예요. 예, 약간 근데 이게 여기서 넘어지면 세컨 볼을 이제 이거는 완전하게 듀얼에서 진 거거든요, 그냥. 정합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마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이면은 아. 이 공간을 내준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애초에가 이 공간을 내주는 거는 그냥 그다음 상황인 거고 여기서 그 세컨 볼 경합을 안 줘야 되는 건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퍼스트 경합에서 세슈코랑 할 때 여기서 이겼어야 되던 근데 이거 지고 이거 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기의 경합 2번을 그냥 진 걸 뿐인데 네. 그게 시작이 되면서 이 상황이 국면이 됐다. 네. 최근에 제가 본 거 중에 재밌었던 인터뷰가 뭐냐면 시일 자체는 쪼끔 지난 건데 스페인 쪽은 이제 라리가 중계나 이런 게 다즌에서 네. 회사에서 다즌이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혹은 뛰었던 선수들을 스페인 선수들을 이제 인터뷰를 이제 쪼끔 이제 길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막 해 가지고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터키로 갔죠. 아스톤 빌라에서 뛰다가 이적한 마르코 아센시오가 그렇죠. 예 아센시오가 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하나 봤던 게 뭐냐면 아센시오가 뭐라고 했냐면 보통 이제 스페인 선수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라리가랑 뛰었을 때랑 프리미어리그 뛰었을 때랑 뭐가 많이 다르냐. 빌라에서 뛰었죠. 예 차이가 뭐가 있냐. 그리고 빌라에서도 이렇게 잘했잖아요. 잘하고 이제 나갔는데 물어보니까 아센시오가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은 프리미어 리그는 직역을 하자면 90분 매치 안에 미니 매치들이 있대요. 와, 정확한 표현이네. 예. 미니 매치들이 있어서 그 미니 매치라는 표현을 굳이 왜 쓰냐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들에 이어지는 그 미니 매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에는 너가 좋은 선수고 두각을 나타내려면은 그 미니 매치들에서 너가 뭔가 차이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마르코 아센시오가 표현을 하는데 그게 저는 제가 보통 얘기하는 이 지금 거의 슈퍼리그가 된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마진이고 그리고 그거를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아스날과 맨유의 경기로 끌고 오면은 이 세 번째 골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미니 매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뭔가 세컨 볼, 서드 볼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준비할 수 뭐 이런 게 네. 아니니까. 예, 근데 여기서도 내가 뭔가 우승을 하고 내가 여기서도 뭔가 이 팀을 이기고 싶으면 여기서도 이제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완전한 선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퍼펙트 할 수가 없는데 컴플리트는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경합도 돼야 되고 예. 여기서 볼 뽑아내고 뭐 기술적으로도 되고 그러니까 미니 매치 그 자체에서 승률이 높은 선수일수록 가치가 좋은 거네. 네. 그래서 제가 아스날이 저는 그래도 이번 시즌 우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영입한 선수들을 보면은 다 컴플리트한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메리노가 들어가서 듀얼에서 이제 뭐 미끄러지고 해 가지고 내주긴 했지만 원래 미켈 메리노는 이 에어리얼 듀얼이 엄청 강한 좋은 선수잖아요. 선수죠. 네. 네.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선수란 말이에요. 레알 소시에다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입된 선수들 면면을 보면 다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야 공 잘 차야 돼." 뭐 아니면 뭐 "야 피지컬 좋아야 돼." 뭐 "정신적으로 강인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스날 선수들은 따지고 보면은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컴플리트한 선수들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결국에는 맨유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마진이 너무 좋았다. 아 그 미니 매치에서. 미니 매치에서 마진이 너무 좋았다. 아 이거 굉장히 또 인상적인 그런 얘기고. 근데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진짜 고비는 이제 시작이다. 네. 야 캐릭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 약팀을 상대로 했을 때 캐릭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이 맨유 축구가 과연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저도 그게 거의 핵심이라고 좀 봅니다. 예, 지금 최근 2경기를 했는데 이 2경기는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잘하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의 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다고 당연히 뭐 지금을 완전히 못한다 이런 건 예. 아니에요. 예. 왜냐면 뭐 결국에는 두 번째 골도 지공으로 넣었으니까. 예. 그리고 지공 자체가 그 맨체스터 더비 때도 보면은 아예 뭐 틀이 없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캐릭이랑 감독도 이미 미들스브로에서 보여줄 만큼 보여줬고 경험할 만큼 경험하고 넘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던 이 미니 매치들이 무수히 많아진 프리미어 리그에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란 말이죠. 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뭐 풀럼전을 시작으로 해서 뭐 이제 중위권 팀들 계속 말 중하위권 팀들이랑도 이제 계속 경기를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 효율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지공을 한다는 게 이것도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보는데 뭐 아스날이나 시티가 이제 워낙 좋을 때 보면 막 패스 막 20번씩 막 돌아가다가 막 그렇죠. 골 예.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골은 솔직히 거의 어이없죠. 예. 예. 그런 팀들조차도 거의 없고 근데 그러면 "지공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스페인 코치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서 공을 뺏기기 위해서 지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서 네. 공을 뺏기기 위해. 네. 어. 공격을 하다 보면은 지공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공을 뺏길 수밖에 없죠. 그게 뭐 전술적인 판단에 의해서든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든 아니면 신체적인 부분에 의해서든 공을 뺏기는 거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공을 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공을 우리가 뺏기긴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뺏기게 되면 공을 곧바로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측면이나 아니면 뭐 도쿠나 이런 윙어들이 공격을 했을 때 그 상황에서 네. 상대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그 상황에서 볼을 뺏겨도 괜찮다. 네. 야. 그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뭐 약간 다른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공격을 하는 동안 우리는 수비를 준비하고 있다." 공격을 하는 동안 수비를 준비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게 약간 레스트 디펜스랑 같은 네. 의미인 거죠. 그쵸. 뭐 요새 뭐 3-2-5 뭐 2-3-5 뭐 막 뭐 얘기가 많은데 뭐 레스트 디펜스라는 단어도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게 이제 다 공격을 하는 동안 수비 트랜지션을 준비를 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공 상황이란 거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 마이클 캐릭이라는 감독의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선수들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완성도라는 것은 당연히 지공을 통해서 골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항상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이번 시즌 보면 제 주변에 이제 유나이티드 팬분들도 다들 얘기를 하시는 게 "아 골을 힘들게 넣는데 너무 쉽게 먹 그냥 한 번 막 뒷공간 다 열려 가지고 막 골을 너무 쉽게 먹혀."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얘기가 나오는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공격하다 뺏겨서 이제 수비 트랜지션 한 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아까 뭐 저희가 미니게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은 수비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놨어요. 공을 뺏겼다가 다시 가 가지고 바로 뺏었어요. 뺏었으면 그러면 거기서의 다시 재전환되는 공격 트랜지션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의 프리미어 리그인 거죠.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겠네요.
예, 이게 결과를 막 얘기하게 하면 근데 저는 물론 당연히 뭐 2레벨에서 일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결을 알잖아요. 저도 매년 막 연말마다 나가서 막 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는데 업무량 자체가 진짜 솔직히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뭐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 나간 샤비 알론소 감독도 뭐 7 시에 출근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 예.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아니고 일 자체가 많은 거죠. 예. 예. 편하게 하려면은 한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축구라는 스포츠. 예 스포츠에서의 감독 코치지만 정말 팀을 어떻게든 발전시키고 어떠한 변수든지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시키게 하려면은 일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게 또 축구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냥 11명 대 11 명이라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네, 그런 걸 최대한 좀 통제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향후 경기들이 시험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맨유가 지금 4 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예,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티켓 사실 아스톤 빌라까지는 위에 세 팀은 약간 승점차가 있기 때문에 이 맨유가 차지하고 있는 4 위 그리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5 위까지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4, 5위에 대한 경쟁이 지금 실제로 프리미어리그가 상당히 중위권이 치열한데 과연 캐릭의 맨유가 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는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